안녕하십니까. 대기만석세 안재광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용인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R&D 센터인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의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곳에서 다 전량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에서 또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핫하다고 해서 저희가 와봤는데요. 이 회사의 사업이 어떤지, 또 앞으로의 비전과 미래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주성 엔지니어링 R&D 센터 지금 로비인데요. 대형 태극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황철주 회장님께서는 늘 이렇게 대형 태극기를 공장이나 이런 R&D 센터에 놓기로 또 유명한데요. 그만큼 애국심이 또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주성 용인 R&D 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문구도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뭐야?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이 네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이라서 그 네. 시간 동안 이제 쉬면서 주무실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이요? 네. 2시간을 줘요? 네, 2시간 오, 너무 좋다. 여기에서 이제 네. 점심 밥 먹고 여기서 한숨 자고? 네, 한숨 자는 아, 나도 한번 누워봐야지. 좋다. 진짜 좋네. 구내식당이에요? 네, 아, 여기서 밥 먹을 걸. 저희 아침, 아. 점심, 저녁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아, 세 끼를 다 줘요? 네, 오. 그리고 샐러드나 이제 네. 선식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선택적으로 저희가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네. 네. 여기 용인 인원이 좀 네. 많은 편이라서 여기는 몇 명이 있어요? 여기는 한 300명 정도 아. 있습니다. 광주에는 한 200명 정도. 오, 이거 뭐야? 매끄럼틀이 있어. 항상 저희 빠르게 네. 업무할 때는 빠른 속도로 아. 해야 한다. 이게 저희 아. 기준이라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엄청 빠른데? 오, 이거 앞에 되게 빠른데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을 아. 한다. 기술도 빨리 개발해야 한다. 핵심 가치입니다. 오, 되게 좋은데? 아니, 헬스장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네, 호텔식으로. 아니, 진짜 너무 잘 돼 있다. 네. 와, 요거 할 줄 알아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요 턱걸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 해봐야 돼, 이거. 이렇게 하나? 맞아요? 네. 오, 이렇게? 오, 좋아. 등 근육. 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겠다. 저긴 뭐 하는데요? 여기가 다 R&D 하시는 사무실이어가지고요. 여긴 조용해야겠네. 네. 오, 여기 되게 넓구나. 네. 근데 이렇게 개방감 있게 뻥 뚫렸네요. 네. 모든 층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돼 있네. 안에가 네. 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이 볼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이쪽이 저희 반도체 아. 라인이고요. 요렇게 생긴 설비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어플리케이션 대응 가능한 장비들이고요. 비메모리 장비도 만들어요? 예, 여기서 이제 다 R&D니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납품하는 건 아니니까. 예, 저건 이제 OLED TV용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대만 있는데요. 네. 여기 챔버라는 친구들이 이제 5개가 붙으면 완성됩니다. 패널 자체는 얼마나죠? 1.8, 1.6 이 정도 돼요. 1.8, 1.6m?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5세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어. 세대인데요. 얘는 글라스가 3m, 3m 정도. 이런 거에서는 네. 이제 65인치 OLED TV가 8장이 나오고요. 저희 뒤쪽에 이제 8세대급에서는 65인치 TV가 2장에서 3장 정도 나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작년 실적 보니까 매출도 사상 최대였고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였고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30년이나 됐고 회사도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뭐 세상을 조금 알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다. 뭐. 지금 이제 30년 해보니까 사업은 어떤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원래 신뢰가 없잖아요. 신뢰가 없는 사람이나 신뢰가 없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이 필요하다. 근데 혁신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신뢰는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혁신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신뢰는 상대방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신뢰 만드는 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30년 지나니까 세계 모든 고객들이 주성은 혁신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신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혁신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또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안 좋아졌고 올 상반기까지 지금 굉장히 다 적자 상태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그러다 보니 이제 장비 발주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우리가 주력 고객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발주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주성 같은 경우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고. 맞습니다. 뭐 우리도 기업은 세계 시장 안에서 성장하니까 시장의 변화를 극복할 수는 없죠. 근데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반기는 뭐 이미 안 좋았다고는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살아날 것이다. 뭐 어떻게? 뭐 콘센서스에 의하면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제조 산업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택 전환하는 기술과 새로운 공장을 짓는 때 들어가는 시장,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경기가 나빠서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이제 장비를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근데 새로운 공장을 짓지 않더라도 지어져 있는 공장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메모리에서는 캐패시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로직에서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기술과 인터커넥션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핵심 기술에 주성이 집중하고 있어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상 매출 실적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미 뭐 6개월이 지나서 그 작년만큼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금액 액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다른 회사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뭐 DDR5라든지 아니면 HB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I 쪽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GPU 플러스 HBM이라든지 DDR5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하이닉스가 상반기 때 꽤 주가가 좋았던 것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아마 그런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장비도 발주가 많이 나올 거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희 기술이 그 기술이 완성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뭐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동안 쭉 그쪽 시장을 대비해서 미리 연구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더 성장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기술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HBM이라든지 DDR5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주력인 건 아니니까. DDR5보다는 4가 훨씬 비중도 높고, 그런데 하이닉스는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만큼을. 그러면 그쪽에서도 장비 발주가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겠죠. 다른 회사도 그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기술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직 하는 회사도 뭐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메모리 하는 회사도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기술과 로직 기술이 완전히 많이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의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메모리 반도체 장비를 주로 만들었는데
그 기술을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확장시킬 여지가 많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근데 메모리는 캐패시터와 트랜지스터의 조합으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고 로직은 트랜지스터들의 조합으로 회로가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만드는 재료와 공정과 장비하고 캐패시터를 만드는 장비와 공정과 재료가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같아졌어요. 이제 캐패시터 만드는 장비와 공정과 재료가 트랜지스터 만드는데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직과 메모리가 거의 같은 기술이 되고 메모리에 로직을 접합시키는 용도도 있지만 로직에 메모리를 붙이는 그 필요도 있걸랑요. 그건 결국은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패키지 기술을 TSV, TGV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거의 같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행해서 연구 개발을 해왔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장비 발주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 지금 뭐 같이 뭐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 협력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 대만이나 미국이나.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해외는 비메모리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해외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메모리 쪽의 매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 사업 보고서를 읽어봤더니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그중에 뭐 일부는 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매출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또 중국 로컬 기업에 또 갔을 건데요. 뭐 세계 경제가 다 비슷하니까 한국에서 투자를 적게 하는 만큼 해외에서도 투자를 적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국도 한국만큼 완전히 수도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줄었다. 근데 앞으로는 뭐 또 그 투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장비 같은 거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 예를 들면 ASML 같은 회사들한테 너네 공급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었잖아요. 우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적용은 받지 않나요? ASML은 명확하니까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뭐 선상에 있습니다. 선상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기업과 일본에 있는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 우리도 하고 일본에 있는 기업과 미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비즈니스를 안 하면 저희도 안 하고 이렇게 그 마케팅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 주력 제품이 원자층 증착 ALD 장비인데 미국에 있는 회사라든지 일본 회사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도 있을 테고 혹은 또 아직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각각 하나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ALD는 주성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ALD를 사용해야 되는 공정 기술이 D램의 캐패시터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해서 양산에 성공했고 그래서 한국의 D램의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그래서 ALD를 상용화시키는 첫 번째 기업이 주성이다. 그래서 ALD 공정이나 재료나 장비 기술에서는 과거에도 월등히 앞섰고 지금도 월등히 앞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만의 TSMC에 우리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어느 회사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장비는 협력하기 전에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우리 입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국가로 얘기했을 때는 어느 나라를 가장 좀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다 그래 미국과 대만이죠. 과거에 그 삼성하고 우리가 사실 거래를 하다 끊었잖아요. 복원될 가능성, 그러니까 거래를 다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거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건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좌우된다. 주성이 이제 태양광 장비 하긴 하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태양광 장비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쪽에 아무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건 그만큼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그쪽을 이렇게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 세 가지인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물리, 화학, 기계, 금속, 재료, 전기, 전자, ICT, AI, 로보틱스 모든 게 다 융합된 복합 산업 기술이거든요. 네. 그 디스플레이는 이 반도체를 가지고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기술이 디스플레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태양광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빛을 전기로 바꾸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와 태양광은 반대입니다. 네. 그 뒤집으면 똑같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 세 가지 산업이 연관을 갖고 있어요. 기초 기술은 거의 같다. 기초 기술과 기초 재료는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저희는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인류가 움직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게 태양이고 그 효율성이 제일 높게 할 수 있는 것도 태양광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꿀 수 있는 효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시장이 커지냐 적어지느냐의 차이인데 그동안은 그 효율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암만 해도 20%대 중반을 넘기진 못했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30대 중반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 기술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의 메인 에너지가 태양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태양광 장비를 통해서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면 기존보다 효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살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렇게 막 수요가 밀려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직 양산성까지 개발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완성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비는 당연히 비싸겠네요. 그렇게 좋은 장비면 장비는 비싸냐 싸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익률이 좋냐 나쁘냐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사업보고서상에 봤더니 477억 원 규모의 그 태양광 제조 장비 수주가 잡혀 있더라고요. 요거는 왜 매출이 인식이 안 돼요, 근데? 올해 내로는 될 거라고 봅니다. 수출은 다 됐어요? 수출을 다 했는데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좀 전쟁 때문에 좀 길어지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아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나요, 요즘? 지금도 아직 다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아주 나쁠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좀 늦어졌죠. 평상시보다는 늦어졌지만 진행은 되고 있다. 현지에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주가 나온다면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세요? 올해 내로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해 들어 주성이 꽤 주가가 좋았고 그 상당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장비 발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만 원대 초반 시작해서 지금 2만 원대 중반이니까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주가 왜 올랐나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결국은 경쟁력에 달렸죠.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는 일본의 한 회사, 미국의 두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한 회사의 시가총액은 한 100조 정도 돼요. 100조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경쟁회사 두 회사는 한 회사는 140조에서 150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한 회사는 100조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시가총액이 이제 1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100배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회장님 보시기에는 적정 주가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런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고 있으니까. 대차 잔고가 많아서 공매도 세력에 타깃이 됐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과거의 주성은 주가 폭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해외 고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해외 고객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공매도 하시면 손해를 많이 보실 거다라고 봅니다.
이제 좋았는데 올해도 뭐 물론 이익이 나겠지만 규모는 줄겠지만요. 주주들이 바라는 또 주주 환원 정책들도 있는데요. 배당을 확대하라든지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라든지 이런 식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감안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주총에서 주주분들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의 이익의 20%는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중에서 또 20%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거나 우리 사주를 사거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는 혁신에 하고 나머지 뭐 20%는 유보하고 또 나머지 20%는 시너지가 되는 쪽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요 5개의 법칙을 주총 의결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우리 회사 이익이 나면 얼마 인센티브 나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우리 주주들 또한 우리 회사가 얼마 이익 나면 얼마 배당할 거다라는 거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연구개발 쪽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기로 또 유명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더라고요. 721억의 연구개발 비용을 썼고 매출의 16% 정도 되던데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연구개발 플렉스를 하고 계신 것인데 궁금한 게 이제 연구개발 비용을 쓸 만큼의 그 효율이 나와야 되는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만큼의 효율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효율이 없는 연구개발은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까지 뭐 연구한 내용은 거의 실적으로 잡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 좀 어려움은 없나요? 아무래도 어느 쪽이나 다 인력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여쭤보는데요. 명확합니다. 모방하기 위한 연구는 인력에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혁신하기 위한 R&D는 명확합니다. 혁신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1%에서 0.1%만 혁신을 하고 나머지 90%에서 99%의 사람들은 신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혁신을 만드는 사람과 신뢰를 만드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R&D 인력을 뽑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우리 회사는 R&D 인력은 의식이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좋은 R&D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자는 기업이 육성하는 거고 지식인은 대학에서 육성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혁신은요, 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뢰는 툴과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혁신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중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걸라요? 그게 혁신이다. 지식은 계획에 의해서 축적될 수 있지만 혁신은 계획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을 만드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혁신은 제가 합니다. 혁신은 저의 몫이고 신뢰는 조직원들의 몫이다. 제가 혁신을 하는 주체고 왜냐하면 혁신은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가 반드시 있어요. 결국은 오너의 몫이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 조직원들은 이제 신뢰를 만들어서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게 조직원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직책도 많이 맡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벤처기업 협회장도 하셨고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도 하셨고요. 지금 현재 발명진흥회장 맡고 계십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리들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뭐 신뢰가 없는 사람이었고 신뢰가 없는 기업이었잖아요. 처음 스타트업은 신뢰가 없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신뢰가 없이 시작해야 했는데 우리가 만든 장비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든 장비는 신뢰가 있기를 우리 고객은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케팅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제품이 아무리 혁신이라도 그거는 고객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니네 기술은 좋다. 하지만 너는 못 믿겠어. 니네 회사는 못 믿겠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안 사잖아요. 가치는 있지만 안 사요. 너 언제 배신할지도 모르는데, 니네 회사 언제 부도 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장비를 살 수는 없잖아요. 장비 한 대 사면은 몇십 조가 드는 공장에서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동이 멈추면 공장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신뢰가 요구되는 검증된 신뢰가 요구되는 산업이 반도체 장비 산업이에요. 근데 첫 출발할 때 좀 신뢰가 없었잖아. 근데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를 많이 고민은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대한 공헌이 신뢰를 만드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발명진흥회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혁신밖에 없거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혁신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 그게 발명이고 특허이거든요. 그 주성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했고 앞으로 성장도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 그게 저희 철학이고 저희 삶이고 생활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발명진흥회 회장이 됐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더 크는지 1조에서 100조까지 가는 과정을 또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